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오전에 뵀던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윤석이라고 하고요. 이제 삼보험 오후에 이제 맡게 됐습니다. 8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삼보험은 8주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고, 설명회 또 혹시 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재를 작년부터 해가지고 틀을 확 바꿨거든요. 바꿨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수업을 하면서 몰랐는데,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모를 수 있을까라고 제가 못 놓쳤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보험 초심자분들 입장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나갈 생각인데요. 그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간다는 것은 약술형, 그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뭐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준다는 의미보다는 계산 문제에 있어서 가액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답안 목차가 작성이 되어야 되며 지급률은 어떤 식으로 답안지에 표기가 되어야 되고 지급률은 어떻게 암기하시는 게 편한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표준형, 선택형, 선택형 2가 있으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지 잘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좀 세세하게 처음 기초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푸시다 보면 계산 문제에 있어서 막힌다거나 할 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올해 시험이라는 게 우리 보험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치에 의거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보험의 기본 원리이만큼 이 시험도 똑같습니다. 재산보험의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출제위원들이 바뀌면은 좀 출제 경향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뀌는 게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올해 삼보험 출제 기조라든가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갈 거예요, 아마 앞으로. 다만 올해 자살보험금 같은 문제는 그냥 실무하셨던 분 아니라면은 속된 말로 죽어라 뭐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시험 과목 자체가 재산보험의 이론 및 실무입니다. 실무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먼저 자, 계약법 오전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는요,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아, 오늘은 뭐 일이 있으니까 안 되고 내일부터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공부고요. 두 번째,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외우고 반복하는 거에 장사 없습니다. 무조건 손에 가까이 두십시오. 가까이 두고 외우십시오. 정말 지긋지긋하기 싫어도 손에 가까이 두고 계속 외우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딱 옵니다, 여러분. 감이 딱 와요. 오늘 답안 잡았을 때 감이 딱 와요. 아하, 이거 감이 딱 와요. 그래서 외우고 반복하는 것에 장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분들은 왕도나 지름길을 물어보시는데요. 왕도나 지름길 없습니다. 왕도 지름길 없고요. 없고 그냥 무조건 외우고 반복하면서 이거는 물방울로 바위 뚫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그래도 해마다 320명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320명 안에만 든다는 생각으로 그분들은 다 뚫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까지는 그 교육학에 대해서 뭐 학위를 받으신 분이 인스타에 올려놓은 글이라서 좋은 글귀라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깜빡하지 않는 이상 수업 시간에 항상 적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잠이 올 때마다 또는 앉아있는 게 힘들 때마다 이걸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이다. 재산보험 여러분 1년 동안 쎄 빠지게 해가지고요. 시험 90분입니다. 그 90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365일을 달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90분에 모든 게 결정이 나죠. 사실은.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힘드셔도 이악 물고 해야 되고요. 솔직히 저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시험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혼자서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진짜. 진짜로. 끝나고 나서. 이때까지 내가 했던 고생에 대한 벅참 이게 아니었고요. 정말 개 같고 비참했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앉아있는데. 정말 막 나도 놀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보고 왔을 때 정말 싫은 걸 참아가면서 했던 것만큼 답안지에 못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 때문에 좀 술 먹는데 괜히 멘탈이 약해지면서 눈에서 뭔가가 흐르더라고요. 네, 뜨거운 게 흘렀죠. 근데 어쨌든 뭐 그 합격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때가 제가 3종 봤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신체손사 바뀌자마자 봐가지고 또 이제 그때는 뭐 한 번에 통과가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특히 제가 1교시 보험계약법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3보험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외워야 된다. 계약법은 여러분 달달 외울 필요 없잖아요. 지문이 있어요. 지문 보고 아하 이거 맞는 거 틀린 거 지문에서 읽어보고 딱 감만 오면 되잖아요. 아는 것만.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띄엄띄엄 알고 계시면 답안지가 띄엄띄엄 되면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딱 보면 분량이 길어져요. 이 내용 적었다가 저 내용 적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량 길어지면 뻔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외우고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분량이 확 늘어났다가 계속 외우고 반복하다 보면 쭉 줄어듭니다, 이제. 써야 될 내용만 쑥 줄어들게 돼요. 근데 쓱 늘어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뭐 한 2,000명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만 한 500에서 1,000등 사이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서 이제 쓱 줄은 애들이 이제 500명 정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180명은 줄인 것 중에서도 누가 더 시한성이 좋은가, 누가 더 핵심을 잘 찔렀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목차 구성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모의 시험반 하면서 다른 분들 쓴 답안지 비교하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게 왜 줄이는 게 좋은 거고 한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잘 건 없다. 절대로 잘 시간은 없다. 그래서 4시간 뭐까지 거 바짝 집중하셔가지고 보시고 3보험은 대신 희망이 우리 책임법리라는 게 없잖아요. 보통 근제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법리를 쭉 훑고 약관 들어가야 되는데 3보험은 계약법에서도 보셨겠지만 질병보험 편에서 2개 조문밖에 없어요. 법조문이. 근데 암보험 약관 조항은 엄청 많죠. 40몇 개씩 있죠. 뭐냐면 법에는 없는 내용들이 약관에 대부분 있고 그 약관 내용이 3보험의 기초적인 계약 관계입니다. 언제 돈을 주고 언제 돈을 안 줄 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즉 약관이 바이블입니다. 약관이 바이블. 그래서 책임법리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약관 암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표준 약관 있죠? 저랑 이제 2달 동안 하시면서 하나 이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외우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표준 약관. 뭐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만 표준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횟수는요, 본인들 나이만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젊은 분들은 그만큼 적게 읽겠죠. 왜냐면 젊은 분들은 그만큼 머리가 잘 돌아갈 때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42이잖아요, 지금. 저 앉아서 안 외워져요, 저도 진짜. 막 느껴지거든요. 그럼 저는 42번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게 남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십시오. 작년이죠? 작년에 60세 넘는 분도 수업 들어오셨었어요. 근데 올해는 안 보이셔서 합격을 하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엄청 열심히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표준약관은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 무슨 내용이든 뭐든 뭐 그래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할 때 되면은 앞에 있는 애가 떠들어 주겠지 생각하시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냥. 계속 쭉 읽어보시고요. 2번째, 후유장애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올해 시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후유장애가 배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보통 후유장애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배점이 되게 낮았었어요. 그 배점이 낮았으니까 앞으로 이게 비중이 줄어들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유장애는 실손보험과 더불어서 계산 문제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거는 뭐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올 건데 얼마나 더 많이 나올 거냐, 얼마나 더 적게 나올 거냐, 배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올해 후유장애 비중이 작았다고 해가지고 트렌드를 바꿔가지고 후유장애 부분을 소홀히 한다 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저는 시험 올해 경향이 후유장애 작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후유장애를 비중을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는 합니다. 후유장애는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약술도 중요하고 계산 문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후유장애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읊어보기도 할 겁니다. 왜냐면 이 시간은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신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평소에 삼보험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즉 이 시간에 외울 거 외워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외울 거 외워 가시고 그 내용을 앞글자 따서 해두신가 하면은 나중에 다시 외울 필요 없이 앞글자만 딱 보면은 기억이 솔솔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외울 거 외워서 외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워간다.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하다 보면은 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집에 가서 쓰실 시간은 책임근제와 자보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십시오. 진짜로. 2차는. 제가 삼보험이지만 책임보험, 근제, 삼보험 중에서 삼보험이 사실상 시간이 제일 적게 소요되는 과목입니다. 소요되는 과목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갖다가 2달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예. 후유장애 결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번 강의 때 역시 후유장애는 비중 있게 다룹니다. 세 번째, 실손입니다. 사실 제가 2014년 합격하고 2014년 말부터 그해 12월부터 수업 이거 시작하면서 눈에 있어요. 14, 15, 16, 17, 18 비례보상 안 나올 거라고. 근데 2019년도에 나왔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그렇고 이제 현업하시는 분들은 한마디씩은 했죠. 사실 이거를 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어찌됐든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모의시험 볼 때 실손 비례보상 문제 했었습니다. 예,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세요라고 하면서 입원하고 통원하고 실손 비례보상 보험사 섞어가지고 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풀었던 분들은 풀긴 풀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비례보상이 나왔다는 것은 출제위원 누군가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 소리는 즉슨 보통 바뀌면 3년에서 5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비례보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부활 시 준용하는 약관상 조항을 쓰시오가 2015년도에 기출이 되고요. 똑같은 답 쓰는 게 올해 또 나왔잖아요. 2019년에 또 나왔어요. 뭔 소리냐면 출제위원이 누군가 바뀌면서 기존에 냈던 거 또 내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특정 질병 및 특정 신체 부위 부담부 특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2번 약술 나오고 1번 사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올해부터는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흉복부 장기도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벌써? 3번 나왔습니다. 흉복부 장기만. 후유장애 쪽에서 제일 홀대받던 분야였거든요. 그것만 3번 나와버렸어요. 올해 후유장애 비중 작았는데 흉복부 장기 이거 나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뭐가 안 중요하다 빼자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실손 비례보상도 원래 하던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손 비례보상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손은 일반 실손이 있고 노후 실손이 있고요. 유병자 실손이 있습니다. 일반 실손 안에는 해외 실손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손에 대한 어떤 기출 범위인데요. 올해까지는 만약에 본다면 이제는 노후 실손도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후 실손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도 실손을 할 때 문제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실손 다루는 것처럼 노후 실손이 굉장히 복잡하게 면책사유까지 일일이 써라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 답안지 쓰실 때 이게 27줄짜리입니다. 그래서 2차는 이제 딱 받아두시면 10장 줍니다. 10장. 그래서 앞뒤는 안 돼 있고요. 앞면만 돼 있습니다. 27줄짜리가 10바닥. 예.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한 바닥, 두 바닥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걸 이제 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쓰실 때 보통 요즘에 문제가 삼보험은 쪼개서 나오고 있습니다. 큰 문제 5문제인데 1번 문제 안에 뭐 5점짜리 하나, 5점짜리 하나, 10점짜리 하나 또는 뭐 14점짜리 하나, 6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처럼 20점짜리 하나 주고 뭐에 대해서 약관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약술 형태, 서술이 아니라 약술 형태. 약술의 의미는 요약해서 쓴다는 의미입니다. 요약해서 쓴다. 분량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안을 쓰실 때 27줄 중에서 5점짜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5줄 안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 3줄인데 어떡하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10점짜리다. 보통 한 바닥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0점짜리다. 20점짜리다. 한 바닥 반에서 두 바닥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없고 제가 삼보험 2014년도에 시험 볼 때에는 제가 쓴 게 7바닥이 안 될 겁니다. 그때 6바닥 반? 6바닥 됐나? 얼마 안 썼습니다. 얼마 안 썼어도 점수는 잘 나오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분량은 절대로. 분량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어보는 걸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거지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안에 대한 분량은 개념치 마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정확하게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삼보험에서 제일 안 좋은 습관. 예를 들어서 고지 의무에 있어서 보험자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약관을 근거로 기술하시오. 적었습니다. 약관에 5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답안의 예는 1. 고지 의무의 의의 2. 인정 취지 3. 위반 시효과 4. 비로소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 이렇게 줄줄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삼보험에서 되게 안 좋은 답안입니다. 네. 책임법리가 들어가는 과목들은 좋은 답안입니다. 책임법리 적어주고 약관 내용 적어줘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삼보험은 책임법리가 없는 과목이고 약관이 바이블이므로 약관이 바이블이라는 것도 올해 바이블이라는 거지 내년에 약관 바뀌면 바뀐 약관이 또 바이블이 되는 겁니다. 얘는 줏대가 없어요. 그러면은 쓰라는 것만 딱딱딱딱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취지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쓰실 때 물론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모르겠다. 그럼 이 정도 쓸 수는 있죠. 모르니까 부분 점수라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0점 몇 점이라도 주면 다행이니까요. 네. 어쨌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답안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답안이 길어질 필요가 없다.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고로 의학도 분량 기계 쓸 필요 없어요. 네. 제 친구가 의학 70 몇 점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시험 봤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몇 바닥 썼니? 물어봤더니 6바닥 정도 적었대요. 의학. 써놓고도 이렇게 적게 적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분량이 적었지만은 핵심만 적었기 때문에 점수는 나가는 겁니다. 12바닥, 13바닥 써도요. 없는 내용 쓰면 점수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량에 여러분 절대로 목매지 마십시오. 그냥 물어본 것만 정확하게 쓴다. 모르는 것만 있을 때 이렇게 쓴다는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시간 수업 들으실 때는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암기하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간 버리는 거잖아요. 딴 거 하고 싶은데 이 일요일 소중한 일요일 날 그렇지 않습니까? 극도의 긴장 상태 유지하시고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되게 못 외우는 편인데
제가 전경을 나왔습니다. 전경. 이제 전경은 소대가 이제 전경대 나왔는데 한 소대 50명이에요. 그 당시 5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오더니 펜하고 쪽지는 절대 못 쓰게 해요. 못 쓰게 하면서 제가 쫄병으로 딱 네오반 들어왔을 때 그 고참들 이름을 적은 거를 쭉 입으로 읊어주더라고요. 입으로 읊어주면서 외우라고. 고참들 이름이랑 기수를. 전 속으로 농담하는 줄 알았죠. 그 무슨 내가 무슨 그것도 아니고 펜이라고 저기 너무. 근데 이게 동기 한 명이 야 누구 한 3-4명 읊어주고 나서 해봐. 어버버 되니까 바로 퍽퍽 나가더라고요. 여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어이씨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어떤 제가 그때 다쳐가지고 밴드를 붙이고 있었는데 몰래 볼펜을 구해가지고 밴드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걸자 적어서라도 외우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 극도의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외우기 사실 되게 짧은 시간에 외운 거죠. 남자분도 군가 외우는 것도 되게 빨리 외우셨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좀 집중해서 극도의 긴장 상태 3보험은 하시면 되고 제가 왜 이 시간에 외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서술형으로 지금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산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통지임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쓰시오. 그럼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앞글자 떼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앞글자만 일단 남기하시고 앞글자 맞춰가지고 내용 붙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보험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시험 붙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고생의 총량은 같습니다. 그걸 오래 채우시느냐 나눠서 채우시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으니까 오래 하실 때 같이 좀 고생을 하시자라는 거고요. 교재는 다 있으실 테니까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재산보험은 이제 그레이 인슈런스라 그래가지고 회색보험이라고도 하죠. 무채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재산보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산보험은 보통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이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생존이라든가 생존 또는 사망을 담보하는 걸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담보하는 사고는 사망, 생존 또는 사망과 생존. 그래서 사망을 담보하거나 아니면 몇 세까지 살아있을 때 생존 축하금 얼마 주는 거 있죠? 이것도 생명보험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생존을 같이 담보하는 생사혼합보험. 원래 생명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사고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손해보험은 뭐죠? 내 재산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궁극적인 차이는 뭘까요? 담보하는 대상에 있어서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다른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손해보험은 손해본만큼만 보상하는 거죠. 손해본만큼만.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어요. 제가 프루덴셜 생명보험에 3억짜리 가입해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명보험금 청구하려고 갔어요. 3억을 청구했더니 창고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이윤석 씨 한 달에 얼마 버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었나요?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은 100만 원 벌은 사람이 어떻게 3억짜리 가입해? 염치가 있어야지. 이거 상황 못 져요? 2억만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 못하죠.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죠. 뭐냐면 사람의 신체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으면 3억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생명보험입니다. 근데 손해보험은요. 내 책상 이게 부서져가지고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인데 청구했어요. 100만 원 줍니까? 50만 원 줍니까? 50만 원 줘야죠. 100만 원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수리 한번 고장났더니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괜찮죠. 이걸 한 번 더 일부러 잡아뜨리든가 어떻게든 고장낼 생각부터 하게 되겠죠. 손해보험의 성격은 이런 겁니다. 바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만 지급한다는 게 손해보험의 중심적인 원리죠. 왜? 이득금지의 원칙 또는 실손보상의 원칙 또는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렇게 안 하면 사기칠 거니까. 사기칠 거니까. 근데 인보험에 있어서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보험이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보험 가치가 매길 수 없으니까
제가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실손보험금 1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10만 원 청구했어요. 실손보험.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없으니 내가 10만 원 드리겠소. 그냥 실손보험 5군데 가입했어요. 다 10만 원씩 줘버려요. 그러나 병원 가가지고 10만 원 발생했는데 50만 원 받았죠. 5군데 가입했으면. 그럼 저는 뭐죠? 굳이 힘들게 오늘 일하러 갈 필요 없겠다. 그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면 병원에 한번 더 갔다 올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즉 똑같은 임보험의 영역이지만 내가 일부러 죽는 거는 일부러 사고 칠 확률은 낮잖아요. 사실 죽는 거는 무서운 거니까. 근데 다쳐가지고 실손 받아내는 거는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냥 한번 그냥 병원 한번 주사 한번 맞고 나면은 치료비에 5배가 생겨버린다. 5배가 생겨버리니까. 그럼 당연히 임보험에서도 손해를 담보하는 성격의 보험이라면 어떤 도덕적 위험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 이 재산보험은 결국 생명보험에서 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망을 담보하는 것과 비용을 담보하는 것을 모두 같이 갖고 있는 보험을 재산보험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 인슈어런스, 회색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간쯤에 위치한다. 얘는 생명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너는 뭐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재산보험입니다. 재산보험. 어떤 분은 1보험, 2보험, 3보험 아니냐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 좀 솔직히 기발한데?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산보험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제3세계를 얘기할 때 재산보험입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이고, 이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법에서는요, 재산보험을 분류를 3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험업법에서는 3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보험은 뭘 얘기합니까? 결국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할 때 왜 이렇게 규정했냐 물어보면은 이 그레이 인슈런스라는 성격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3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말합니다. 사망은요? 아니, 사망은 해당 안 되죠. 왜? 사망은 생명보험의 영역이니까. 사망은 생명보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러면 다시 상법에서는요, 보험을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법에서는. 근데 이 보험계약법에서 임보험은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3보험이 상법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보통 책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재산보험이 상법에서 자리를 잡고 있냐 없냐, 이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상법에서 있냐 없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임보험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임보험은 상법에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재산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잖아요. 근데 그럼 상법의 임보험은 간병보험이 없죠. 그러면 결국 재산보험은 상법에서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차지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왜? 간병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지위를 차지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각종 교재들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개정정 상법에서는요, 개정 전과 개정 후 상법에 따른 분류라서 교재에 적어놨는데, 우리 제3보험에 있어서 변화는 2015년 3월 12일부로 얘가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만 돼 있었죠. 2015년 3월 10일 전에는. 2015년 3월 10일 이후로 질병보험 조항이 생기면서 재산보험에 대한 독립적 지위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간병보험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법에 따라서는 보험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생명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손해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재산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업법에서는 상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요, 생명보험업이라는 데 있죠. 이제 생명보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과 생존 또는 사망, 생존 이걸 보장한다.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이걸 담보하는 게 생명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보험업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손해보험업은 계약법상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3보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재산보험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걸 담보하는 그 중에서도 핵심이 사실 실손이었죠. 왜냐하면 3보험은 상해로 인한 보험금도 줄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도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안에는 상해로 인한 실손, 치료비 주는 거,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주는 게 재산보험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재산보험의 영역.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에서 이걸 다 쓰고 있었어요. 사실상. 쓰고 있으니까 손해보험회사 예를 들면 뭐 삼성화재 이런 데서 우리 뭐 단체 상해보험 가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적 성격이 있는.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다 쓰고 있다가 생명보험 애들은 뭐죠? 원래 사망, 생존, 생사혼합만 담보할 수 있고 기껏해야 진단비 정도만 줄 수 있었어요. 실손은 못 팔았죠. 근데 우리가 봐도 실손이 많이 팔리면 실손이 사실상 제일 많이 쓰일 거 아닙니까? 그럼 실손이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실손을, 그러니까 생명보험에서는 실손을 가입하고 싶어도 생명보험에서 실손이 없었어요. 가입을 못했죠.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생명보험 실적이 손해보험보다 뒤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회사는 딜을 친 거죠. 야, 손해보험회사 니네 연락 와봐. 니네는 뭘 원해? 근데 아까 손해보험회사는 뭐죠? 상해, 질병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상 사망을 담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죠. 야, 우리 사망 담보 줘. 우리 팔 수 있게. 생명보험 니네 뭘 원해? 우리는 실손 팔 수 있게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원래 겸업이 안 되지만은 일종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같이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제도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바뀐 결과 여러분들이 현재 생명보험이든 뭐 상해보험이든 가입하실 때 실손을 다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엔 사실상 실손이 다 독립특약으로 빠져 있죠. 근데 생명보험을 팔 수 있게 된 기전이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 때문에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있는 재산보험의 정의 및 법률상 지위는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법상 지위, 보험업법상 지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간다는 뜻은 설명도 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 여기서는 좀 중요합니다. 제3절 재산보험의 특징 해가지고 자, 첫 번째 경영상 특징입니다. 경영상 특징 중에서 재산보험,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또는 재산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각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밑으로 하나,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다만 있죠. 다만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명보험업이면 생명보험에 대해서 모두 허가를 받은 사람, 손해보험업이면 손해보험업에 대해서 모두 허가를 받은 사람. 다만 보증보험이라든가 재보험을 빼고, 왜냐면 손해보험은 화원의책 자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증보험, 재보험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모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재산보험에 대해서 겸용을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밑에 겸용 제한 및 예외의 경우 별표합니다. 자, 그 겸용 제한 및 예외의 경우 왜 별표냐면은요, 약술형으로 나오기가 무척 좋을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에 있는 건 약술형으로 이미 기출이 됐었습니다.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부활과 관련된 조항이 또 기출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또 나온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 나온다면 이 중에서 괄호 1, 2, 3번과 밑에 박스의 1, 2, 3번은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충분히 5점짜리로 나올 만합니다. 자, 그러면 겸용 제한 및 예외의 경우 보시면은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겸용이 허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재산보험의 재보험. 예, 이렇게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십니다. 자,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재산보험의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겸용이 원래 안 되지만은 이 경우에는 겸용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허용하겠습니까? 재보험은 원래 뭐죠? 재보험은 원래 분야가 손해보험 분야입니다. 손해보험. 근데 지금 생명보험이 재보험이면 재보험은 손해보험인데 결국 재보험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 경우에 재보험에 있어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용을 허가한다는 소리죠. 재산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보험과 손해보험은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건데 재보험인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두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서 겸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 해놓고 2번 각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른 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밑에 쭉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이란 쭉 해서 다른 연금저축계약 돼 있죠? 연금저축계약 밑줄 그으시고요. 밑에 각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종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에서 연금저축계약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7379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2조 1항에 따른 그 다음 밑줄 퇴직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즉 연금저축계약과 퇴직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는 겸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겸용이 가능하다. 예. 원래 이거는 퇴직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생명보험의 영역이거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손해보험에서도 겸용이 가능하도록 한 거죠. 그 결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연금보험을 팔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재산보험이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재산보험이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이게 기술이 됐었습니다. 즉 위에 겸용 제한 및 예외의 경우 세 가지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나왔을 때 문제는 이 셋 중에서 세 번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뭐냐. 즉 이 내용은 풀어서 보자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가 없는데 일정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도 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세 가지 조건을 둬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해보험 너희도 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줘놨어요. 그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게 나왔었어요, 시험에. 그럼 첫 번째, 손해보험에서 질병 사망을 담보하려면 보험 만기가 80세 이하여야 됩니다. 80세 이하여야 되고, 두 번째, 보험 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여야 됩니다.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만 담보할 때 3억 4억 못 올라갑니다. 2억 이내여야 되고, 세 번째,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즉 만기 환급금을 말하는 겁니다. 만기 됐을 때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이때까지는 보험료 합계액보다 적어야 됩니다. 적어도 같거나 적어야 됩니다. 만기 환급금은. 그래서 만기 환급금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오늘 다시 한번 다뤄드릴 것이고요. 요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맨 위에 1, 2, 3, 맨 밑에 1, 2, 3. 요거는 무조건 정리를 해 두십시오. 예,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은요, 상품에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사항 삼아서 읽어만 보시고,
표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이다. 그리고 노후 실손의료비는 표준약관이 없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관으로만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약관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수록을 해놨지만 약관이 자주 바뀌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만약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업무자료 카테고리에서 보험상품자로 들어가면은요 다 나와 있습니다. 표준약관.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은요 급부 형태에 따른 특징이 있습니다. 급부 형태에 따른 특징.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재산보험에 있어서 급부 형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에 따른 특징입니다. 재산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 말 그대로 정해진 금액. 죽었을 때 3억 주기로 했으면 3억 주느냐. 아니면은 입원했을 때 입원 일자 3만 원 돼 있고 한 달 입원하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정액 보상 방식이 있습니다. 정액 보상 방식은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효한 계약에 따라서 약정된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재산보험의 골절 및 수술비 기부금, 각종 진단금, 사망보험금 등은 정액 급부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시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가입하신 거 증권 있으실 거예요. 증권. 약관 말고 책으로 된 증권 말고 약으로 책으로 된 거 말고 한 장, 두 장 또는 두 장, 세 장짜리 보험 증서 또는 보험 증권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요. 주계약, 사망시 1억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골절 진단비 그래가지고 50만 원 1회당 입원 일당 입원 1일당 3만 원 후유장애 가입금액 지급률 이런 식으로 증권을 보시면 보장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CI 보험 같은 경우는 CI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징후 진단시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증권이. 이게 이제 바로 계약 조건.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경우에 얼마를 주는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망 보험금 1억은 죽었을 때 어떻게 주는 겁니까? 1억 다 주는 거죠. 왜? 약속했으니까. 1억 약속했는데 100만 원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5천만 원밖에 못 주겠다. 쇼부 못 보잖아요. 생명보험은. 1억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 약속했던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액 보상 방식이죠. 정액. 골절 진단비 50만 원 있습니다. 이 골절 진단비 50만 원도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큰 뼈, 작은 뼈 가리지 않고 약관에 정한 골절에 대해서는 5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것도 정액이죠. 입원 일당 1일당 3만 원 돼 있어요. 근데요, 제가 손사 일을 2004년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바로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사수였던 일 가르쳐던 형이 이제 있었습니다. 학교 선배였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정말 이제에 밝았어요. 이제에 밝았어요. 후배라고 해서 밥 사주고 있다는 것도 없었죠. 예, 지금도 여러 이렇게 추억들이 남아있어요. 택시비를 푼바했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가입했냐면 그 당시에는 입원 일당 좀 셌습니다. 그러면은 그 형이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원 일당만 가입하는 걸 갖다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거예요. 여러 개 가입한 거예요. 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후유장애 보험금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 발생하면은 받는 게 더 크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경미한 사고 정말 많죠. 뒤에서 통 받치기만 해도 그 당시에는 정형외과 가가지고 나 교통 이런 데 원목 가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 입원하십시오. 그러면 들어가면은 환자분들 막 앞으로 해치고 막 술 먹고 들어오고 막 누워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하루 입원하면 이 형이 입원 일당이 47만 원 그 당시에.
40만 했어요. 그러면은 통 받치기만 하면은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으면은 3일 공제하고 4일치만 줘도 얼마입니까? 4, 7, 28, 4, 4, 16, 188만 원. 이거는 있을까 말까 한 1년에, 아니 평소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이거는 졸라 많잖아요. 졸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뻑하면 묻는 거예요. 뭐 하다 삐끗했다. 이 형 등산도 안 하는 걸 알았는데 등산 갔다 삐끗했다 누워버리고. 우리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생각나요. 이 형이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가지고 제가 지금 뭐 할 것도 없고 놀러 간다고 갔는데 보험사 직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땡땡생명 직원이었는데 입원 일당을 흥정을 까더라고요. 조금만 깎자. 깎아서 합의 보자. 예? 이런 식으로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 한마디로 뭐냐면 가입 금액은 3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일주일 입원하면 얼마 받죠? 하루마다 3만 원 준다 치면은 3, 7, 20에 21만 원. 열흘 입원하면 얼마 받죠? 30만 원. 뭐죠? 가입 금액을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입원한 일수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틀려지죠. 달라지죠. 이거는 뭐 정액이 아니라 준정액이라고 하죠. 준정액입니다.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가입 금액 우리 뭐 1억이면 1억짜리죠. 지급률이 10%면은요. 이렇게 되면 1,000만 원 주는 겁니다. 1,000만 원. 지급률이 20%면 2,000만 원. 30%면 3,000만 원. 뭐죠?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달라지죠. 정액이 아니라 준정액이죠. 이걸 준정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식들을 갖다가. 그러면 보험이 여러 개 있어요. 정액과 준정액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급여들은 모두 중복으로 보상하죠. 중복으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입원할 때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있으면 13만 원 기준으로 주는 것이고, 그 보험도 1억짜리 있으면 3억을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만큼 주게 되는 겁니다. 다 중복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중복으로. 임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실손은요. 10만 원 발생하면은 표준형 같은 경우에 입원 일당 기준으로 10만 원 발생했으면 20%, 80% 주니까 8만 원 준단 말이죠. 보험사가 10만 원짜리 세 군데예요. 여기서 8, 24 이만큼 이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득 보게 되면은 아, 나 가기 싫죠 이제. 이렇게 눕고 싶고 어딘가 아픈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보험 중에서도 대부분 정액 또는 준정액인데요. 비용을 담보하는 성격. 이렇다고 해서 이게 손해보험적 성격이 있는 것이지 손해보험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임보험은 일단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없거든요. 다만 이거는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아니라 이 비용을 넘어서는 보상을 해주게 되면 자꾸 사고를 칠 거니까 비용을 한도를 지어놓고 주자라는 개념에서 주는 겁니다. 실손보험은. 그래서 이 비용을 담보하는 성격들, 뭐 실손보험이라든가 아니 나중에 보시겠지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 특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형사합의금. 형사합의 봤을 때 우리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경찰청 사람들 보니까 옛날 보험은 이렇게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한도로 주지 않고 보험이 여러 개였으면 다 줬었어요. 옛날에는 형사합의금을. 옛날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밤에 노인들만 쳐가지고 죽여버리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가지고 노인 죽으면은 1,000만 원짜리 3개 가입해놨다가 유족 찾아가가지고 1,000만 원 형사합의금 주고 보험사 3,000만 원 받아가지고 2,000 챙기고 그 당시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게 굉장히 관대했기 때문에 음주 아니었으면은 대부분 구속 안 되고 풀려 나오고 이게 있었거든요. 그걸 한 2번 정도 하다가 걸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사람들 제안들하고 보면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중복으로 주다 보니까 폐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했으면 그 한도 내에서 한도로 초과되지 않도록 나눠서 주죠. 그래서 3,000만 원 지급했는데 보험 내 2개가 가입돼 있다? 1,500, 1,500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담보하는
임보험은 정액 방식으로 주는 것과 준정액 방식으로 주는 것과 실손보상 방식의 어떤 지급 형태가 있다. 급부 형태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요. 14페이지에 실손보상 방식이 있고 실손보상 방식에서 밑줄만 좀 끊고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실손보상 방식에 해당하는 비용담보 특약으로는 그 다음부터 밑줄입니다. 국내, 해외 실손의료비 담보, 해외여행보험에서의 특별비용, 인질구조비용 담보, 교통상해사고 시 실제 지출한 형사비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 특약, 실제 납부한 벌금을 담보하는 벌금보장 특약이 있고 이러한 특약들은 당연히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장합니다. 그리고 수기 중복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법에 따라서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까지 밑줄을 끄시고요. 우리가 이제 수기 보험이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3보험은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법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부터는 조금 쉬도록 하되 잠이 오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5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5분만 3시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15분 정도. 그래서 잠 오시는 분들은 좀 차라리 좀 주무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좀 주무셨다가 맑은 정신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